반갑습니다. 모의고사 영어 독해 특강의 오연진 선생님입니다. 자, 쌤이랑 같이 이번 시간은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함축, 의미 추론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 나름 신유형이죠, 그쵸? 우리 친구들이 많이 틀리는 유형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쌤이랑 이게 어떻게, 무엇을 우리에게 묻고자 하는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축 의미. 말에서부터 느껴지시나요? 함축이 된 겁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을 항상 사용을 하죠. 근데 이 비유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필자는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중심 내용을 얘기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 보시고 그리고 그 필자가 말하는 중심 내용을 우리가 파악해서 골라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함축 의미 추론은 주제와 연관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제를 추론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제를 지금 비유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이런 사고를 조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주어진 글이 있죠. 그럼 그 글을 통해서 글의 먼저 소재, 그리고 대략적인 글의 내용 파악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다 읽어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읽는데 해석하는 거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글쓴이가 어디를 통해서 어떤 문장을 통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이 강조가 되었는지를 찾는 것과 그냥 단순히 하고 영어를 우리말로 바꿔서 해석하는 거에 그치는 건 완전 차이가 큽니다. 자,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만 해왔다 라고 하면요, 대부분 각 문장의 개별적인 의미에만 중점을 둔 거기 때문에 결국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고를 때에도 정답을 어느 쪽으로 고르냐면 비유적인 표현은 사실 글의 내용상 핵심 어휘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 핵심 어휘인 것처럼 해서 오답으로 고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만약에 butterfly가 나왔어요. 비유하는 표현에 butterflies가 나왔는데 근데 글에서는 전혀 butterflies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던 거지. 근데 나는 모르겠고 그럼 여기가 나비가 들어갔으니까 나는 그러면 나비와 관련된 얘기를 써야지. 당연히 안 됩니다. 그쵸? 오히려 시간적인 순서랑 논리적인 흐름에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죠. 결국 주제를 찾는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주제 찾기는 항상 글의 논리 구조를 살펴보시는 게 좋아요. 비유적인 표현을 뺀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어느 곳에는 두드러지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글의 전개 구조 파악하시는데 이게 또 뭔지 쌤이랑 이 강의가 첫 강의라고 하거나 지난번에 배웠던 내용이 기억이 잘 안 나신다면 전개 구조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부분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는 게 주제문 나오면 예시 나오고 아니면 예시를 먼저 쫙 나열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제문이 나오는 이런 형식도 있지만 또 열거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글의 도입부를 얘기하고 글의 소재에 대한 주제를 얘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유를 열거할 수도 있고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기도 하고 대조, 순차적인 서술을 할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방법들 캐치를 해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함축 의미를 푸는 방법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먼저 항상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글의 주제가 뭘까? 글쓴이가 이 글을 쓴 의도가 뭘까? 무슨 말을 나에게 하고 싶은 걸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 생각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글의 핵심 내용 그대로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제목 주제 쪽으로 가겠지만 그렇게 나오지 않죠? 당연히 paraphrase, 재진술 될 겁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재진술되어져 있는 선택지를 찾는데요. 비슷한 말 나오겠지라고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대부분의 핵심 내용은 지문에 등장하지 않는 표현으로 써서 이거 좀 낯설다. 이 단어 좀 낯선데 이 단어가 갑자기 왜 뚱땅지처럼 나왔지? 그럼 오히려 거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세요. 핵심으로 얘기하고 싶은 말을 유사어로 만들어서 유사 문장을 만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글의 주제와 관련 없는 무관한 선택지 과감하게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쌤이 이거 왜 이렇게 말하냐면 결국에 우리 친구들의 그 매력적인 오답 중에는 일부
당연하지 라고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의 문장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전혀 글의 소재, 글의 문장, 글의 주제 관련 없으면 지워주셔야죠. 그치? 그리고 적절해 보이는 선택지를 적절해 보이는 선택지 있죠? 내가 3번을 선택했어? 그 3번을 밑줄 친 어구의 자리에 한번 대략 넣어보세요. 그리고 그 내용이 들어갔을 때 글의 흐름이 조금 매끄러울 수 있는가? 위에 있는 내용을 잘 담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 친구들이 함축 의미 추론 문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석해서 푸는 것보다는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출문제로 연습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친구들이 조금 유의 깊게,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비유 표현을 보고 그리고 주제도 볼 거잖아요. 주제를 이렇게 바꿀 수 있구나. 이런 것들 좀 이해하시는 능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연습이 필요할 테니까 우리 지금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쌤이랑 같이 한번 기출문제로 적용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 3월 학평 21번 그리고 11월 21번 이렇게 두 가지를 준비를 해봤어요. 자, 쌤이랑 같이 들어가 볼 건데요. 밑줄 친 training for a marathon 이 다음 글에서 의미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training for a marathon 어딨죠? 여기 중간에 있네요. 이게 마라톤 얘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함축, 즉 비유하는 말일 거기 때문에 결국에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이 뭔지를 조금 집중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처음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한번 볼까요? 여기 읽어볼게요. 자, disaster preparation planning 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재앙을 준비하는 재앙 대비 계획은 자, 적을게요. 재앙을 대비하는 계획은 오히려 뭐랑 비슷하대요? 마라톤 훈련이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를 보면은 뭐보다? Then training for a high jump competition or a sprinting event. 단거리나, 즉 단거리 경주나 단거리 경주나 자, 단거리나 아니면은 높이 뛰기 이런 훈련보다는 오히려 마라톤 훈련, 즉 장거리로 달릴 때 하는 훈련, 그 훈련과 재앙 대비 계획이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요 성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럼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the known fact, 알려진 사실이죠. 자, 비상사태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인데요. 요렇게 가로가로 묶이면 그 사실은 보여줍니다. 대절을 요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봐봐요. 자, 그런 비상사태가, 그 비상사태가 무엇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그 비상사태에 잘 알려진 사실은 대절이다. 자, 뭐예요? 이 재앙 대비가 it's not the same thing. 똑같지 않다라는 거죠. 뭐와 똑같지 않아요? 그 재앙을 위한 재앙에 대비한 리허설과 같지 않다. 자, 여러분 우리 그거 할게요. 이 부분을 지진에 한번 연결시켜 볼게요. 자, 여러분 지진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 그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모르는 그런 그 사태에 대해서 알려진 사실은 뭐냐면 이 지진을 대비하는 게 지진의 그 리허설과 똑같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면 조금 더 가보도록 할게요. No matter how. 자, 여기 보니까 how many 나옵니다. 얼마나 많은 모의 재난이 자, 마련이 된다. 뭐에 따라서? 이전에 사전 계획에 따라서 자, 얼마나 많이 그 모의 재난이 마련이 될지라도 그거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자, 실제 재앙은 어때요? 반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즉, 이 사전 대비를 했던 것이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지진 날 거야 해가지고 책상 밑에 숨어 요거 아무리 해봤자 실제 그 리허설과 실전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오히려 여러분 이 재난 대비 계획이 뭐랑 비슷하냐면 마라톤 훈련이랑 비슷하대요. 즉 여기 있는 이 리허설과 비슷한 게 아니라 마라톤 훈련과 비슷하니까 그럼 마라톤 훈련은 뭔데? 이걸 봐야겠죠.
자, 마라톤 러너들이요, 뭐해요? 연습하지 않아요. 그 전체 코스, 26마일의 그 전체 코스를 다 뛰면서 연습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전처럼 연습하지 않는다라는 거겠죠? 오히려 뭐 한답니까? 자, 그들은요, 즉, 몸을 만드는 거예요. 몸을 가꿔요. Get into shape by running. 자, 뛰는데요. 자, 장거리지만 단거리를 뛴답니다. 그리고 building up. 자, 만드는 거예요. 뭐를 올리는 거예요? 그들의 지구력을 올린답니다. 뭐를 통해서? 크로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즉, 훈련을 뭐 크로스, 이렇게 뭐 여러 가지의 운동을 같이 합쳐서 하는 뭐 크로스 트레이닝이라는 게 있겠죠? 그래서 요것을 함께 함으로써 그들의 지구력을 높이는데 힘을 쓴다는 거지, 진짜 장거리를 실질적으로 뛰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됐니? 자, 그럼 얘들아, 만약에 그들이, 즉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그 뛰는 마라톤 선수들이 되겠죠? 자, have prepared, 준비됐다. 자, 성공적으로 준비가 됐잖아요? 자, 그러면, 자, 여기서 그 성공적으로 준비됐다는 거 바로 위에 있는 내용인 거죠. 단거리로 뛰고, 그리고 지구력을 높인 거. 자, 그것이 결국 그들이 어떻게 하게 돼요? 최적의 상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하는데? 마라톤을 뛰는데. 됐나요? 사전에 이미 얘기가 되어져 있는 그 코스와 길이를 뛰는데 최적의 상태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자, 뭐 하면서 assuming a range of, 자, 다양한 날씨 컨디션이나 컨디션을 추정하면서, 자, 예측이 되든 아니든 간에, 자, this is, 이것이 일반적인 마라톤 준비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마라톤 준비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 얘는 어떻게 해요? 실질적으로 정말 장거리를 뛰는 것이 아니라 단거리 뛰고요. 그리고 지구력을 높여서, 그래서 어떻게? 최적의 상태를 만들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내용과 비스무리한 재앙 대비 계획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그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자, 발전시키는 거래요. 자, 뭐를? 잠재력을 높이는 거래요. 자, 뭐 하는데? 반응하는데. 실제 재앙에 대해서 똑같이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즉 장거리로 연습하는 게 아니라 단거리 연습하면서 지구력 높이는 것처럼 실질적인 재앙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발달시키는 것.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내용과 비슷한 내용으로 정답을 고른다면 그 정답 1번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2번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재앙은 맞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장기간의 회복 계획, 회복에 대한 얘기 안 했죠. 그리고 그런 계획을 세우자는 얘기도 안 했고요. 자, 3번입니다. 자, 협력을 찾는 거. 여러분, 협력을 찾자라는 얘기 안 했죠. 협력이란 말 필요가 없었고. 비상사태를 위한 재앙 공급. 기본 재앙, 그 재난, 그 공급품. 여러분, 우리 공급품을 구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공급품 얘기 안 들어갔고요. 자, 러너의 스피드를 시험해라. 가능한 한 자주. 여러분, 이건 정말 마라톤과 관련된 얘기일 뿐이죠. 그쵸?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요? 사실상 재앙 대비 계획에 맞춰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몇 번? 1번으로 되는 겁니다. 자, 내가 정답을 고를 때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정답을 골랐는지를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내용 이해가 정확하게 필요했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한 번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 11월 학평 21번입니다. 21년에. 자, 보시면 미디어 다이어트. 미디어 다이어트. 그게 어디 있어요? 맨 마지막에 있네. 자, 이게 뭔지를 좀 알 필요가 있겠네요. 그럼 얘들아, 여기 보시면 it's the same. 그건 똑같다. 자, 여러분 또 봐봐요. 그건 똑같대요. 방금 앞에 있는 21번과 크게 다를 바 없이 또 뭔가 비교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 드시죠? 뭐가 똑같대요? 우리 뇌도 똑같아. 뭐 할 때? 너가 그것이 뭔지 모르겠지만, 자, 위에 나오겠죠? 자, 그것을 미디어 다이어트로 놓을 때, 즉, 너가 미디어 다이어트를 할 때, 그죠? 너가 그걸 하면 너의 뇌는 똑같을 거야. 똑같아.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처음부터 들어가 봅니다. The most dangerous threat to our ability to concentrate. 요렇게 묶을게요. 자, 집중하는 우리 능력에 대한 가장 위험한 위협은. 자, 우리가 집중을 하려고 하는 그 능력이 있죠? 근데 그 능력의 가장 위험한 위협은 무엇인가? It's not that. 그게 아니다. not a 법이죠. 자, 대절이 아니에요. 즉, 우리가 집중할 때 우리를 방해하는 그 위협은 뭐예요? 우리가 우리 스마트폰을 근무 시간
네,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래요? But that we use it too irregularly.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을 쓰는데 너무나 불규칙적으로 쓰는 게 문제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싶어요. 자, 근데 우리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이 뭐라는 거예요? 방해 요인은 A가 아니라 B다. 그 방해 요인이 뭐예요? 핸드폰 불규칙적으로 쓰는 거. 자, 이거죠. 됐나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인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 이메일을 체킹하는데 이따금씩 체킹을 하고, 뭐 컴퓨터로도 체킹하고, 또 우리 메시지가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치? 뭐, 우리 폰을 여기서 저기서, 그치? 우리 메시지를 확인을 한다는 거죠. 근데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다 체킹을 해야지. 어느 부분? Regularly, with no particular schedule or rhythm in mind 이라고 나오죠. 자, with in mind이 무슨 뜻이냐면 염두에 두고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염두하지 않고죠. 뭐를 특정한 스케줄이나 어떤 리듬을 염두하지 않고 그럼 뭐예요? 그 말은 불규칙적으로 우리 폰을 사용하고 있다. 그게 우리가 집중하는데 굉장히 위협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불규칙. 됐나요? 자, 그럼 조금만 더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뇌가 됐나요? 자, 요거 아직 끝난 게 아니라요. 이렇게 체킹을 함으로써, 즉 불규칙적으로 우리 이렇게 이메일이든 뭐 핸드폰이든 이런 메시지를 이런 거 확인을 함으로써 우리 뇌가요 손상시키는 거예요. 우리 뇌 능력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여과하는 능력을 우리는 상실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해결책은 있대요. 이게 문제점이고요. 바로 해결책이 나옵니다. 자, 문제점, 얘가 해결책이야. 자, 그럼 해결책 중요하잖아요. 그죠? 해결책 중요하니까 볼게요. 문제점이었고, 그럼 해결책은 뭔데요? is to regulate. 뭐 하는 거래요? 규제하는 거래요. 자, 뭐를? 너의 장치를. 자, 너의 장치는 뭐 핸드폰이겠죠? 핸드폰이나 이런 폰이나 뭐 컴퓨터나 이런 거를 자, regulate 하는데요. 마치 너가 엄격하게 다이어트를 하는 것처럼 말이야. 됐죠? 자, when it comes to 자, 영양에 관해서, 즉 영양분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이제 다이어트를 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해결책이 뭐라고요? 규칙적으로. 그죠?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regulate 하라 그랬죠? 통제하라고 했죠? 자, 통제라는 건 뭐예요? 규칙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규칙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온 말이 뭐예요? 다이어트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왜 다이어트랑 비슷한지 좀 설명을 해야겠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영양 부분에서는 자, 고수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 고정된 시간이죠. 고정된 시간 계획입니다. 뭐를 위한? 아침, 점심, 저녁을 위한 고정된 시간의 계획을 고수하는 것이 이게 주어져. 그게 뭐야? 너의 신진대사를 적응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뭐 하게 만들어? 덜 배고프게 만들죠. 됐나요? 자, 그래서 그 중간중간의 시간에 덜 배고프게 만든다. 항상 고정된 시간에 우리 다이어트 할 때 밥 먹잖아요. 즉 규칙적으로 밥 먹는 시간을 고정해 놓은 겁니다. 자, 너의 배가요 will start to rumble. rumble은 뭐냐면 꼬르륵 꼬르륵 되는 거예요. 자, 이 꼬르륵 꼬르륵 되기 시작하는데 대략 한 12시 반 정도에 그러거든요. 매일.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미 통제된 거예요. 근데 괜찮다는 거예요. That's okay. 괜찮아요. 왜냐하면 that's a good time. 좋은 시간이거든요. 어차피 점심 먹을 좋은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딱 먹을 때에만 꼬르륵 꼬르륵 된다는 거죠. 먹을 그 시간에만. 자, 그럼 얘들아, if something, 자, 만약에 예측되지 못하는 무언가가 난다면, 너는 뭐야? 추가적으로 이따금씩 뭐 할 수 있어요? 간식을 추가할 수 있죠. 왜? 뭐 하기 위해서? 활기를 되찾기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너의 신진대사는 여전히 어떻게 통제하에 있을 것이다. 맨날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한번 그러는 거는 그래도 역시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다이어트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거를 이제 뇌에다가 적용시키자 이거죠. 그죠? 너희 뇌도 마찬가지일 거야. 너가 그냥 다이어트가 아니라 뭐예요? 미디어 다이어트를 한다면 너의 뇌는 똑같을 것이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미디어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결국 통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규칙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미디어는 나왔는데요. 미디어 소비 나오는데 무슨 전통적이고 온라인 이거에 대한 차이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 안 했죠? 자, regulate. 요 단어 좋은데요? 규제하는 겁니다.
자, 미디어 사용 규제하는 거 괜찮아. 미디어의 장치 사용을 규제하는 거, 뭐 휴대폰이나 컴퓨터나. 자, 근데 뭘로? 일정한, 그죠? 즉, 어떻게 일정하게 세팅되어져 있는 스케줄로. 이게 뭡니까? 규칙적이라는 말이잖아요. 정답 몇 번? 2번. 요렇게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어떠세요? 확실히 내가 이 문제를 푸는데 조금 어렵다. 사실 이 문제 어려운 유형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연습하실 때 그냥 해석으로만 문제를 푸시기보다는 정말 내가 잘 모르겠다면 시간을 조금 투자해서 어차피 몰라서 여러 번 읽을 바에는 내가 조금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 읽을 때 좀 정확하게 내용을 이해하고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과연 어디다가 어떻게 비유를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서 정답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하셨고요.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 반드시 복습하시고 쌤이랑은 강의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